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특히 미국 주식 S&P 500, QQQ, 나스닥 100 이런 거 다 폭락했는데 제가 본 거는 미국 배당주를 봤습니다. 미국 배당주 역시 폭락했습니다. 원래 미국 배당주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쌀 때 주서라 그리고 배당주가 방어력이 높다. 네, 슈드 같은 경우 또 이제 다우 지수라 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것보다 더 방어력이 좋으니까 그 배당주들이 저렴할 때 쟁여 놓으면 되게 좋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죠. 아니 그런데 방어력이 높기는커녕 배당으로 유명한 종목들 또 심지어 배당 ETF마저 좀 꼬꾸라졌어요. 방어력이 높다고 했는데도. 그런데 어차피 저렴해진 거 이게 할인 행사일까? 그러니까 정말 기회일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이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미국 배당주들부터 한번 봤어요. AT&T, Altria, Verizon, Realty Income 이런 주가들 그리고 슈드, SCHD, VYM, HDV 같은 대표 이제 배당 ETF들이에요. 그런데 단순 고배당 주식은 그 개별 주식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거는 잘 나가니까 주식 시장이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덩어리인 ETF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드를 볼게요. 이 차트들 보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 고배당주라서 덜 빠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던 상식은 이 배당주는 하방에 강력하다. 하방 압력이 강력하다라는 그런 상식이 좀 깨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유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금리가 이제 10 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7%를 돌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의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는 확정적이니까.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이제 CPI나 PCE 모두 강세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세라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겠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또 이렇게 빠진 것 같고요. 배당주가 어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싶어서 당연하지만 많이 벌고 싶으니까 다른 주식들 AI주나 반도체나 그냥 S&P 500이나 QQQ나 이런 것도 다 빠졌으니까 그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됐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면 뭘 사야 할까? 그래서 한 4 가지 정도 크게 봤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S&P 500 추종하는 V55 고점 논란은 항상 있지만 언제나 있죠. 근데 장기 수익률은 아주 강력하죠.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15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승률이 100% 라고 하는 게 이 S&P 500 지수 추종입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나스닥이에요. 예. 반도체나 AI 이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 QQQ 좀 심하게 보면 TQQQ 이런 것도 봤는데 그리고 이제 금이죠. GLD GLDM 이런 것들인데 금은 계속 올라 가지고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은 강력하죠. 인플레이션을 다 흡수하는 또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이 금방 이제 해소될 거다."라는 얘기를 나와서 항상 자주 하지만 러우 쪽 전쟁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 관련해서 엄청 시끄럽죠. 중국의 대만 전쟁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게 한국도 따로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북한과 관련이 있고
북한은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어떤 대만을 어떻게 뭘 한다든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 남중국해부터 동해 쪽 부분을 관리를 뭐 하려는,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어떤 한 큰 퍼즐의 조각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걔네 입장에서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오히려 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관세를 뭐 그냥 100%가 지금 기어올 수준입니다. 뭐 200%를 넘어서 뭐 특정 품목은 1000%가 넘는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 버리겠다. 예. 그것을 그 나라를 그냥 다 찢어 버리겠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말이 길었는데 각설하고, 그러니까 금을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금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ETF죠. 오늘 좀 고민했던 주제죠. 뭐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SCHD, 슈드죠. 다시 정리하자면 S&P 500 추종 지수 VOO, 그다음에 나스닥의 대표 주자 QQQ, 그다음 금의 대표 GLD, 그다음에 배당 ETF의 대표 SCHD, 이 네 개를 비교할 거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배당이 진짜 좋은 건가?'라는 부분이에요. 배당은 받을 때마다 세금 15%가 즉시 빠져나갑니다. 즉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 실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실수익률이 뭐냐면요, 매도가에서 이제 매수가를 빼고 거기다 운용 수수료도 빼고 거기서 세금까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SCHD 슈드는 매년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빠지고 수수료도 있고, 반면 VO를 샀다. 그럼 배당이 없죠. VO는 주식만 상승하는 건데 이게 그런 배당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슈드의 배당은 줄 때마다 15%의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반면 VO는 배당이 없어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점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모수의 원금 시드가 계속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1천만 원을 20 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슈드는 약 3,467만 원이 나오고 VO는 약 5,57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배당금이 매년 세금으로 빠져버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리 효과를 누릴 모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드로 20년 매달 500만 원씩 배당을 받는 것도 좋지만 VO로 20년 동안 불린 다음에 매달 500만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쓰는 구조가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리하고,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해 보면서 결론은 좀 이렇게 나왔어요. 배당주는 지금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분도 많고 저도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슈드보다 VO가 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S&P 500 추종 지수를 사는 게 좋겠죠. 뭐 한국에는 코덱스 S&P 500도 있고 뭐 저기 뭐 라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P 500 추종 지수는. 그리고 S&P 500 추종은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계산해 봐도 정말 좋은 어떤 투자 상품이죠. 정말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는요. 뭐 아무튼 결국 투자라는 건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이라면 뭐 배당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계속 샀다가 VO 같은 걸 샀다면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매도 시점에 매도를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해 줘야 되는데, 슈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배당이 나오니까 현금 흐름이 되잖아요. 하지만 사실 총액적으로 보면은 이게 괜찮다고 하는 거는 조삼모사격도 아닌 거죠. 총액은 VO가 훨씬 좋으니까요. 그래서 10년, 20년 후를 보는 그런 대가들이 얘기한 투자 방식을 따르는 분이라면 전 VO 같은 성장형 ETF,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는 이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 관련 ETF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배당주 관련해서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상식을 생각하다가 현재 실제 상황을 투자하려고 보다 보니까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나오면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정을 찾아가는 거를 함께 공유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